그래, 너희가 사정이 된다면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간 열심히 모았나 보구나. 정말 장하다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돈이 어딨어요? 아버님께서 임신 축하 선물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 임신은 정말 축하할 일이긴 하다만 큰 집으로 이사하는 건 너희 선택이지 않겠니? 왜 나보고 집을 해달라고 하는 거냐? 아버님이 아이가 얼마나 어렵게 온 건지 아시잖아요. 그간 제가 어머님 때문에 마음 고생해서 애 안 들었었던 거 아시죠? 어머님이 애를 꽉 잡고 계셨으니까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애가 생길 수 있었는데. 뭐,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돌아가신 덕분에 말 다 했어? 아니요. 저 아직 드릴 말씀 안 끝났어요. 아버님, 저 그래서 아버님께서 큰 집을 선물로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이 아이가 어머님이 미안해서 가시면서 저한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이제 어머님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말하는 게 얼마나 무례하고 황당한 얘기인지 너희만 모르는 것 같구나. 내 아내가 너를 얼마나 친딸처럼 챙기고 했었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화내고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너한테 화내지 말라고 나를 말리던 게 너희 시어머니였다. 내가 사람 마음을 그렇게 짓밟아 놓고도 어떻게 그리 뻔뻔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 장례식 날 너희 부모랑 집안에 한 사람 떠나면 새 생명이 태어난다고 떠들어댔지. 내가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자고 마음을 먹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아느냐? 너희 시어머니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며느리라는 애는 고인 모독이나 하고 말이다. 아버지,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얘가 이런 식으로 말할 줄 몰랐고. 너도 문제다. 아내가 이런 헛소리를 할 때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내가 무슨 남편이고 무슨 아들이냐? 마누라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렇게 오만하게 나올 정도면 너 앞에서는 더 안 했을까? 내가 중간에서 화합을 돕긴커녕 이렇게까지 오게 놔뒀고 이딴 것도 아들이랑 며느리라고. 너희 엄마는 죽을 때까지 너희 걱정이나 했다는 게 원통스럽다. 큰 집. 웃기지 마라. 그런 거 줄 생각도 없고 너네 살고 있는 집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당장 짐 빼라. 아버님, 그건 너무하세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까지 뺏으시는 건가요? 빼서? 그건 원래 내 집이다. 내 마누라도 죽고 나 혼자 남아 이 큰 데서 사는 거 외로웠는데 잘 됐다. 나는 다시 그 집으로 가야겠어. 아버지, 그럼 이 집은? 이 집은 다른 사람한테 세 줄 거다. 이 개념 없는 놈들아. 아직도 너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구나. 내 집에서 썩 꺼져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족 간의 갈등과 세대 차이,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당연함이 언제나 옳은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60대 후반의 김진우 씨입니다. 김진우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자녀들을 키우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죠. 그의 딸은 일찍 결혼해 예쁜 손녀를 선물했고 아들 역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들 부부의 결혼을 즈음해 김진우 부부는 우연히 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됩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한 김진우 씨는 기존에 살던 주택을 아들 부부에게 제공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자 김진우 씨의 아내는 며느리를 위해 보양식을 챙기는 등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런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며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가족 모임에도 불참하는 등 관계가 악화되던 중 김진우 씨의 아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며느리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첫 제사날 며느리는 불참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명절에 임신 소식을 전하며 더 큰 집을 요구하죠. 이에 김진우 씨는 크게 분노하고 결국 아들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던 집을 비우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 그리고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가 얼마나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부모의 희생과 자녀의 욕심,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현실의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과연 김진우 씨의 결정은 옳았을까요? 아니면 며느리의 요구에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야 했을까요? 아들의 방관적 태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족이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의 공동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 사연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진우 씨의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가족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가족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 또 가족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말이죠. 따스한 봄볕이 비치는 4월의 어느 날,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김진우는 텃밭에서 막 수확한 상추를 씻으며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있었다. 2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곳이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아파트로 가는구나. 김진우는 작년 이맘때쯤 아내 박미영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3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게 모은 돈으로 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의 그 기쁨이 아직도 생생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축하드려요. 당시 아들 태준과 며느리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주던 모습이 떠올랐다. 신혼 초였던 그들은 전세금을 모으느라 월세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다. 김진우 부부는 오랜 상의 끝에 자신들이 새 아파트로 이사가고 이 집은 아들 부부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굴이 좋아졌네. 김진우의 아내는 며느리가 올 때마다 보양식을 챙겨주며 기뻐했다. 슬하에 자녀가 없던 며느리를 위해 인삼과 대추, 한약재를 넣은 삼계탕을 끓여주고 보약도 지어주었다. 딸 수지는 일찍 결혼해서 이미 초등학생 딸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명절이면 손녀와 함께 찾아와 집안을 웃음소리로 가득 채웠다. 김진우는 아들 부부에게도 그런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발걸음은 뜸해졌다. 주말마다 찾아오던 발길이 한 달에 한 번으로, 다시 두어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명절에도 친정에 먼저 다녀와야 한다며 저녁 늦게야 얼굴을 비췄다. 어머님, 저희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날이 서 있었다. 시어머니의 관심이 부담스럽다는 듯한 표정으로 한 말이었다. 그때부터였을까? 가족 간의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이번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요. 어머님, 제가 이번 주말에 친정에 꼭 가봐야 해서. 매번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가족 모임을 피하는 며느리를 보며 김진우의 아내는 한숨만 깊어졌다. 아들 태주는 그저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에 김진우의 아내가 직접 문병을 가던 중이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그대로 뒤따르던 대형 트럭과 충돌했다. 순식간이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 검은 상복 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임신만 빨리 됐어도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신경 쓰시지 않았을 텐데. 김진우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다. 아내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12월의 마지막 날, 김진우는 아내의 첫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년. 시간이 약이라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다. 아버님, 제사 준비는 잘 되어 가세요? 딸 수진이 일찍부터 와서 도왔다.
초등학교 5학년인 손녀 미래도 할머니가 좋아하던 과일을 정성스레 씻고 있었다. 수진아, 내 오빠한테 연락 왔니? 김진우는 며느리와 아들의 불참 통보가 걱정되었다. 아내의 첫 제사인데 핑계를 대며 오지 않겠다는 며느리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아버님, 오빠가 지은 언니가 몸이 안 좋다고. 수진의 말끝은 흐려졌다. 사위 정민호는 출장이라 참석하지 못한다고 미리 연락했지만 적어도 아들만큼은 올 것이라 기대했다. 제사 시간이 다가오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김진우는 빈자리가 마음에 걸렸지만 묵묵히 제사를 지냈다. 큰어머니, 형님도 많이 서운하실 것 같아요. 작은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에 친척들도 고개를 저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우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준아, 어제는 왜? 아버지, 죄송해요. 지은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내 어머니 첫 제사였는데 다음에는 꼭 가겠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짧게 끝났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느껴졌다. 설날이 다가왔다. 이번에야말로 아들 부부가 찾아오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아들은 며느리의 친정에 먼저 다녀와야 한다며 늦게서야 얼굴을 비췄다. 아버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김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저희 임신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집안이 술렁였다. 딸 수진이 먼저 달려와 며느리를 끌어안았다. 드디어 소원을 이루셨네요, 아버님. 친척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하지만 김진우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소식을 이제야. 아버님, 그런데 할 말씀이 있어요.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저희가 사는 집이 좀 낡았잖아요. 아이를 키우기에는. 무슨 소리니? 신도시에 새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아버님이 도와주시면. 순간 정적이 흘렀다. 김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제사에도 오지 않던 며느리가 임신 소식과 함께 집을 달라고? 지은아, 그게 무슨. 아버님, 손주를 보고 싶으시죠? 저희가 지금 집에서는 아이를 키우기가. 며느리의 말에는 은근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마치 집을 사주지 않으면 손주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듯한 뉘앙스였다. 태준아, 내 생각은 어떠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이 없었다. 늘 그랬듯이 며느리의 편에 서서 침묵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김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신도시 아파트, 그리고 아들 부부에게 무상으로 준 이 집. 이제 와서 더 큰 집을 달라니. 아버님, 생각해 보셨어요?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다. 매번 같은 질문이었다. 지은아, 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아버님은 신도시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저희한테 그쪽을 주시고 아버님이 이쪽으로 오시면. 며느리의 제안은 더욱 황당했다. 자신이 힘들게 장만한 새 아파트를 달라니. 게다가 자신에게는 낡은 집으로 오라고? 수진아, 내 생각은 어떠니? 딸에게 조언을 구했다. 아버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 제사도 안 오고 이제 와서 집을 달라니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김진우는 결심했다. 더 이상 아들 부부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
오히려 이제는 태준아, 이리 와봐라. 네, 아버지. 아들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희 둘 다 직장이 있으니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다. 내가 준 집에서 살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든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아버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준 집은 이제 비워라. 내가 다시 들어와 살 테니.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저희 보고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내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집으로 돌아오고 싶구나. 한 달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렇게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었다. 김진우의 단호한 결정은 아들 부부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할 때였다. 봄이 시작되는 3월, 김진우의 통보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아들 부부는 여전히 집을 비우지 않았다. 오히려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임신한 몸으로 어디로 가란 말씀이세요?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지은아, 너희 둘 다 직장이 있잖니. 전세나 월세를 알아보면 전세금이 어디 있다고요? 아버님이 주신 집에서 살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김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 부부가 5년 동안 무상으로 살면서도 전세금 하나 모으지 못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태준아,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아버지, 저희가 좀 더 시간을 주실 수는 없나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이 집에서 나갈 생각이 있기는 한 거니? 아들은 또다시 침묵했다. 늘 그랬듯이 어떤 결정도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며칠 후 김진우는 짐을 챙겨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 부부가 나가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들어가 살기로 한 것이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는 현관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내 집에 내가 들어오는데 뭐가 잘못됐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김진우는 말없이 자신의 옛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며느리의 화장대와 옷가지들로 가득했다. 이건 다 치워주겠지? 저 짐을 옮길 시간을 주세요. 알았다. 오늘 저녁까지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한 지붕 아래서 세 사람이 살게 된 것이다. 아침이면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조심스레 움직였고 저녁에는 각자의 방에 틀어박혔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퇴근 후 아들이 찾아와 애원했다. 왜 안 되지? 내 집인데. 지은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임신한 몸에 좋지 않아요. 그럼 빨리 다른 집을 알아보면 되잖니? 열흘이 지났다. 며느리는 이제 아예 김진우의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식사 시간도 제각각이었고 부엌을 쓰는 시간도 달랐다. 오빠, 어떻게 된 거야? 딸 수진이 걱정스러워 전화를 걸어왔다. 네, 오빠, 부부가 아직도 안 나가더구나. 아버지,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세요. 지은 언니가 임신한 몸인데 너까지 그러니? 내 어머니 제사도 안 오고 이제 와서 더 큰 집을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니?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그래도 아버지, 손주인데요. 손주를 빌미로 이용하는 게 더 문제 아니겠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집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이웃들에게 하소연을 했다.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으려고 하시니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진우 씨, 며느리가 임신했다면서요? 그렇게 바라던 손주인데 왜 그러시나요? 임신한 며느리를 괴롭히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들은 진실을 몰랐다. 아내의 제사에도 오지 않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손주를 빌미로 더 큰 집을 요구한다는 것을. 어느 날 밤, 김진우는 우연히 며느리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다. 엄마, 나 못 살겠어. 시아버지가 이러시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신도시 아파트는 절대 안 주실 것 같아. 우리 보고 나가래. 나도 알아. 임신한 걸로 협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 김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느리가 임신을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우는 아들을 불렀다. 태준아, 이제 정말 결정해야겠다. 예. 이번 주말까지 시간을 줄 테니 그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아버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필요까지는 필요하다. 내 집에서 내가 편하게 살고 싶구나. 그날 저녁 집안은 며느리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여보, 당신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보고 나가래. 이러다가 유산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김진우는 방문을 굳게 닫았다. 더 이상 감정적인 협박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할 때였다. 주말이 가까울수록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과연 아들 부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될 것인가? 모든 것은 시간만이 답해줄 수 있었다.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 저녁, 김진우의 집은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지막 통첩을 받은 아들 부부는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었다. 아버님, 우리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녁 식사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김진우의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너라. 며느리는 불룩한 배를 부둥켜 안고 들어왔다. 임신 5개월 차. 이제는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와 있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김진우는 잠시 당황했다. 어머님, 제사에도 못 가고 그동안 불효녀였죠. 며느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아버님, 저희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실 수 없나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김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또다시 손주를 빌미로 한 설득이었다. 지은아, 나는 결정했다. 내일까지야. 아버님, 더 이상의 이야기는 없다. 며느리는 울면서 방을 나갔다. 곧이어 아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잠시만요. 태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무례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사과는 됐고 내일까지 어떻게 할 건지만 말해라. 그게 지은이가 지금 이사 갈 데를 알아보고 있긴 한데. 김진우는 아들의 말을 자르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게 뭐죠? 내용 증명이다. 내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월요일에 바로 보낼 거야.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필요하다.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게 만들었으니까. 그날 밤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란스러웠다. 며느리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였고 아들은 방에서 한숨만 내쉬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아이고, 진우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와 아버지였다. 우리 지은이가 임신한 몸으로 어디로 가란 말씀이세요?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집을 아들 부부에게 주신 걸로 친정아버지도 가세했다. 주긴 했습니다만 조건 없이 준 게 아닙니다. 김진우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래도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는 건 내쫓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상황은 점점 격해졌다. 이웃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진우 씨,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손주 볼 생각은 안 하시나요? 임신한 며느리를 쫓아내면 동네 망신이에요. 김진우는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때였다. 아버님, 며느리가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지은아, 어머나, 지은아,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며느리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아버님, 이제 만족하세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들이 분노를 터뜨렸다. 만약 지은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김진우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켠이 불편했지만 이것이 또 다른 연극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 신호예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친정 부모는 김진우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보셨죠?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니 상황은 점점 김진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임신한 며느리를 괴롭혀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든 못된 시아버지라는 누명을 쓰게 된 것이다. 그날 저녁 딸 수진이 병원을 찾아왔다. 아버지,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요. 김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고집이 며느리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때 우연히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지은아, 잘했어. 이제 시아버지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엄마, 이참에 아예 신도시 아파트를 달라고 해. 임신한 며느리를 괴롭혔다고 하면 주변에서도 다 시아버지 편은 안 들 거야. 김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단 말인가? 이제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할 것인가? 더 이상의 물러섬은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앞으로 닥칠 상황들이 그리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이제 진정한 위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 들은 대화 이후 김진우는 자신의 차 안에서 밤을 지새웠다. 며느리와 친정어머니의 대화는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날이 밝자마자 그는 결단을 내렸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김진우는 지난 수개월간의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드님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집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선생님께 있으시군요. 네, 등기는 제 명의 그대로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는 선생님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비난은 감수하셔야 할 겁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는다는 크레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김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그날 오후 병원에서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다. 김진우가 들고 온 서류 뭉치를 본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집에 대한 명도소송 서류야. 그리고 김진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너희 통장 내역이야. 지난 5년간 너희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다 조사했다. 아들 태준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적지 않은데 왜 전세금 하나 못 모았는지, 명품 가방, 외제차 할부금, 해외여행 경비 다 여기 나와 있구나. 친정어머니가 발끈했다. 아니, 젊은 사람들이 좀 쓰고 살면 어떻다는 거예요? 문제는 김진우가 차분히 말을 이었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더 큰 집을 요구했다는 거죠. 병실은 순간 정적에 빠졌다. 그리고 어제 저녁 복도에서 나눈 대화도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며느리와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버님, 이제 더 이상의 연극은 필요 없을 것 같구나. 김진우는 서류가 든 봉투를 내려놓았다. 선택은 둘 중 하나다. 내일까지 집을 비우든지 아니면 이 모든 내용이 담긴 서류를 가지고 법정에서 만나든지. 아버지, 제가 아들이 말을 걸어왔지만 김진우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태준아, 너는 이제 아버지가 될 사람이야. 언제까지 남의 눈치만 보며 살 텐가? 병실을 나서는 김진우의 뒤로 친정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러시면 손주 얼굴도 못 보실 줄 아세요. 김진우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제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손주를 볼 자격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사에도 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손주라면 안 보는 게 낫겠죠. 그 말을 마지막으로 김진우는 병원을 나섰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딸 수진이었다. 아버지, 어젯밤에 오빠한테 전화 왔어요. 오빠가 울더라고요. 김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제야 깨달았대요. 저녁이 되자 아들이 찾아왔다. 혼자였다. 아버지, 들어오너라. 아들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약했습니다. 지은이 말만 듣고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김진우는 묵묵히 아들의 말을 들었다. 어머니, 제사에도 못 오고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불효를 저질렀는지.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일 이사 가겠습니다. 지은이 친정어머니가 알아봐 주신 월세방으로.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이삿짐 차가 도착했다. 며느리는 끝내 인사도 없이 친정으로 갔고 아들은 묵묵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아버지, 마지막 짐을 싸면서 아들이 말을 걸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단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태준아, 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왜 그렇게 살았는지 생각해봤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가족이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야. 너희 둘은 그동안 받기만 했지. 준 게 있었니? 이삿짐 차가 떠나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김진우는 빈 방을 둘러보았다. 5년 만에 자신의 집을 되찾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때 딸 수진이 손녀 미래와 함께 찾아왔다. 아버지, 저희가 이제부터 자주 올게요. 할아버지, 우리 같이 살아요. 김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픈 만큼 성장할 아들과 언젠가는 다시 화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김진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봄날의 햇살을 바라보았다. 1년 후 늦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아침, 김진우는 텃밭에서 물을 수확하고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홀로 지내면서 텃밭 가꾸기에 재미를 들였다. 고된 일이었지만
자신이 심은 작물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특별한 위안이 되었다. 아버지, 멀리서 딸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우리 왔어요. 손녀 미래가 달려와 그를 껴안았다. 어머, 무가 이렇게 잘 자랐네요. 수진이 탄성을 질렀다. 그래,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작물들이 잘 자랐어. 주말마다 찾아오는 딸과 손녀는 이제 김진우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 특히 미래는 할아버지의 텃밭 일을 돕는 것을 좋아했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딸기도 심어요. 그래, 봄이 되면 심어보자. 집 안으로 들어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오빠 소식 들으셨어요? 김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아니, 어떤데? 지은 언니가 출산했대요. 아들이래요. 순간 김진우의 손이 찻잔을 꽉 쥐었다. 그래, 오빠가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직장 다니면서 저녁에는 대리운전도 하고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전세로 옮겼대요. 김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난 1년간 아들, 부부의 소식은 수진을 통해 간간히 들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자립심이 생기고 책임감도 커졌다고 했다. 아버지, 사실 수진이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오빠가 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김진우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땀 흘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토록 저희에게 실망하셨는지도. 지은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친정 도움 없이 혼자서 출산을 이겨내고 지금은 열심히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허영심 많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머님, 제사 때 찾아뵙고 싶습니다. 손주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아버님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걸. 아버지께서 평생 보여주신 그 사랑을. 못난 아들 태준 올림. 편지를 다 읽은 김진우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아버지, 수진이 걱정스레 바라보았다. 괜찮다. 김진우는 천천히 일어나 장롱을 열었다. 그곳에는 1년 전부터 모아둔 통장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내 오빠, 내외를 위해 모아둔 거다. 아버지, 자립심을 키우라고 1년을 기다렸어. 이제는 도와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며칠 후, 김진우의 집에는 오랜만에 손님들이 찾아왔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갓 태어난 손주였다. 아버님,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올렸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진우는 조용히 손주를 받아 안았다. 작은 생명의 온기가 가슴으로 전해졌다. 이름은 뭐라고 지었니? 김미영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님, 이름을 따서. 김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은 손주의 이름. 그것은 용서와 화해의 시작이었다. 아버님, 저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이번에는 진정한 가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봄이 오면 텃밭에
딸기도 심고 손주도 함께 키우며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김진우는 오랜만에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봤지? 우리 손주, 당신 이름을 따서 지었더구만.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것 같아.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그 달빛 속에서 김진우는 아내의 미소를 본 것 같았다.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된 손주와 함께 김진우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고 있었다. 여보, 이제 안심해도 될 것 같아. 달빛 아래 김진우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끝. 이렇게 해서 손주 보려면 집 사주셔야죠. 라는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따뜻한 결말을 맺게 되었다. 모든 갈등이 봄날의 꽃처럼 피어나고 지듯 이들의 갈등도 결국은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결같은 사랑과 올바른 가치관을 지켜낸 김진우라는 한 아버지가 있었다. 여러분, 김진우 씨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깊고 복잡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그 당연함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김진우 씨는 결국 아들 부부에게 집을 비우라고 요구했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매우 가슴 아픈 결정이었겠지만 어쩌면 김진우 씨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연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의 중요성,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의 필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사연을 계기로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 가족,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